할까요? 독서 122페이지 펴주세요. 거기에 가위바위보 지문이 있을 거예요. 가위바위보 지문 그거 좀 풀어볼게요. 몇 분 써 있어요? 6분이요. 6분이요. 짧은 지문인데 꽤 길죠? 이유가 있겠지? 그건 6분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 드릴 거고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차분히 읽으면서 해주세요.
다 했죠? 자, 볼게요. 이게 이제 고3 지문이기도 했지만 옛날 지문인데, 너네가 이제 해야 할 모든 것들은 다 들어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하셔야 될 일은, 뭐 이건 늘 얘기하지만 1문단은 항상 너무 중요해요. 1문단은 문이 다 풀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냥 1문단을 여러 번 읽는 한이 있어도 1문단을 다시 읽는 건 안 돼. 즉 2, 3문단 가다 다 돌아오는 거. 그건 좀 비추. 차라리 1문단 여러 번 다시 읽고 시작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고 좀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데뷔코드 다른 거 공차 속성까지 대비하실 수 있었는지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게 나눴죠. 그 다음에 동어 치안, 페어프라이징은 항상 하셔야 돼요. 말 바꾸기. 그걸 못하면 고3 지문은 웰컴 투 헬입니다. 왜? 말을 계속 바꿀 거거든요. 별거 아닌 걸 말을 계속 바꿔요. 근데 같은 말인지 인식을 못하면 니네 입장에서 정보량이 너무 늘어나잖아. 정보량이 는 게 아닌데. 그래서 말 바꾸시는 거 익숙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관형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니네가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해야 될 일. 그래 핵심 파악하고 읽었는지 1문단에서 핵심 파악하고 갔는지 이거 했는지 여부 하시면서 복습하시란 얘기예요. 들어가 볼게. 문제 분석부터 하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A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그렸을 때 기억도 디귿이야. 그러면 집단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잘 살펴봐야겠네 라는 생각. 병렬이겠네 라는 생각 하셨어야 되고요. 40번 대장군의 실험 결과니까 얘는 뭐 사례 집어넣는 실험이 되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가위바위보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서로의 승패는 확연히 갈리지만 이 게임의 묘미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데 있다. 이렇게 서로 끝없이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 관계가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 눈길을 끈다 까지가 1문단인데 문장 속에서 너네가 경중을 잡아내실 수 있었어야 돼요. 어디서 딱 보였어야 되냐면 갈리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는 서로의 승패가 확연히 갈린다는 속성보다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패자가 없다는 속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인지해 주었어야 한다고. 이걸 통해서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생각하실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로 끝없이 물고 물리는 이게 앞에 등장한 가위바위보 게임의 속성인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과 동일한 의미잖아. 그치? 같은 말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라고 하는 지시어가 앞문장에 어떤 내용 끌어오고 있는지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그저 지시어는 반드시 끌어와야 돼. 즉 가위바위보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끝없이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말로 바꿔치기 가능하겠지. 그치? 그리고
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너네가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도 있었어야 돼. 단순히 이 글을 생물 다양성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읽었으면 조금 미숙했던 거야. 서로 끝없이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의 관계가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잖아. 그러면 생물 다양성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물고 물리는 관계가 나타나는지 떠올리며 읽어야겠죠. 그치? 자, 그러면 키포인트 정리하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니네가 주목해야 될 건 끝없이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거. 그치?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것을 생물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할 건지 떠올려 볼 것. 이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야, 1문단에서. 그러니까 1문단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니네가 1문단 한 후루룩 읽어가지고. 자, 2문단 갈게. 한 연구팀은 동물의 장내에서 서식하는 대장균 중 서로 다른 세 집단 간의 증식 경쟁에서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관찰했다. 자, 가위바위보 관계가 등장했어. 그치? 그럼 앞문단과 1문단과 협력하셔야겠죠.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관계가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서로 끝없이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 그럼 서로 다른 세 대장균 집단 간의 증식 경쟁에서 가위바위보 관계를 관찰했다고 하니까 그럼 얘네 셋은 서로 물고 물리는 증식 경쟁 구도가 등장하겠구나가 예측이 돼야 된다고. 이해 갔어? 자, 집단 C는 그래서 니네가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 평가원 새끼들이 재수가 없다고. 말을 겁나 잘 만들잖아. 솔직히 얘랑 가위바위보랑 뭔 상관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말을 정말 잘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잘 말을 바꾸고. 그러니까 문단을 보고 이거 딱 보면 짜증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니네 입장에서 읽기가 되게 껄끄럽고 그냥 엿 같은 지문이겠지만 선생님들이 보면 아 너무 완벽하게 만드니까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가 연습을 하면 괜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선생님 인정. 고3 지문 보면 욕 나오는 거 맞아. 근데 연습을 차근차근 하고 3학년 올라간 새끼와 그냥 1, 2학년 지문 뭐 괜찮아 이러고 3학년 올라간 새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 1, 2학년 지문은 솔직히 니네한테 시간 주고 풀라면 다 풀잖아. 그리고 모르는 새끼 별로 없고. 근데 3학년 지문은 시간을 줘도 너무 힘들어. 버겁단 말이야. 그것들 때문에 연습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고3 지문 껌으로 풀 수 있는 새끼는 국어를 왜 다니겠냐?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계속 가자. 집단 C는 콜리신이라는 독소를 생산하고 집단 S는 다른 집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식하지만 콜리신에 의해 증식이 억제된다. 자, C라는 집단과 S라는 집단이 등장했어, 일단. 그러면 이들의 관계가 가위바위보처럼 정해보면 집단 C는 콜리신을 통해서 집단 S의 성장을 막는데 집단 C는 집단 S를 이긴대. 그럼 또 다른 집단이 하나 더 필요하겠지. 뭐? 집단 C를 이기면서 집단 S에게 지는 집단.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하며 읽는 게 중요한 거야. 끌려다니지 않고. 예측이 가능해졌잖아. 그치?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왔어? 3문단 세 번째 문장에 집단 R은 하고 나오잖아. 그럼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집단 C보다 빠르고 집단 S보다 느린 증식 속도를 가진 반면 콜리신의 저항성을 지닌다. 역시 이 집단은 콜리신의 저항성이 있으면서 증식 속도가 C보다 빠르니까 집단 C를 이겨. 근데 집단 S보다 느리니까 집단 S에게 져. 즉 앞문장에 빠져있던 가위바위보 관계가 2, 3문단으로 충족이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계속 1문단에 있었던 가위바위보 떠올리란 얘기야. 세 집단 중 두 집단을 각각 섞어 배양하면 증식 속도의 차이로 인해 집단 간 증식 경쟁에 따른 승패가 확실하다. 반면 세 집단을 서로 인접시켜 배양하면 각 두 집단 간의 경계에서 일방적으로 영역을 침범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가위바위보 관계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3자 간의 공존 관계가 관찰된다. 그러니까 1문단에서 이미 언급한
가위바위보의 두 속성이 등장했어. 뭐? 하나는 승패가 확연히 갈린다는 것. 두 번째는 끝없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다는 것. 즉, 가위바위보 속성은 두 가지였어, 얘들아. 그지? 자, 세 집단 중 두 집단만 빼면 가위바위보처럼 증식 경쟁의 승패가 깔끔하게 갈리겠지. 그치? 그래서 가위바위보의 첫 번째 속성이 그거야. 또 한편 세 집단을 한 곳에 모아두면 가위바위보처럼 세 집단을 끝없이 물고 물리는 관계가 형성되겠지. 맞아. 요런 거 찝어주시고 자, 계속 1문단과 협력해 주셔야 될 것. 2문단 읽을 때는. 그리고 대비 속 경중 체크해 줄 것. 뭘 통해서? 반면이란 단어가 보였어야겠죠. 반면. 이걸 통해서 두 집단끼리 경쟁 결과가 명확하다는 것보다도 그게 아니라 세 집단이 동시에 존재할 때 물고 물리는 관계가 생겨난다는 것에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걸 봐야지. 니 생각해봐. 니네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라고 얘기하면 앞에 얘기 중요해? 뒤에 얘기 중요해? 뒤에 얘기 중요해. 그럼 반면 때린 이유는 앞에 얘기 중요해? 뒤에 얘기 중요해? 뒤에 얘기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잘 보라고. 이글 쓴 새끼가 얘가 버리란 얘기가 아니잖아. 얘도 있지만 얘가 좀 더 임팩트를 준 거야. 그 임팩트 준 새끼 걸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당연하지. 니네가 문제 낼 때 뭐에 문제 낼래? 니네가 문제 내는 새끼면 내가 임팩트 준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예측함을 읽고 지문에 끌려다니지 않고 읽으면 여기서 문제 내야겠네. 나오겠네. 여기 경중 따져야지. 여기 공차 나오겠네. 속성 이거 냈겠네. 이렇게 하고 읽고 들어가면 쉽게 풀리는 거고. 질질 끌려다니면 왔다 갔다 이제 더운 부채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프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게 읽어줘. 자, 3문 나간다. 다른 연구팀은 장래에 생쥐들 장래에 새 대장균 집단을 투여한 후 각 집단 간의 증식 경쟁을 살폈다. 다른 연구팀이 등장했어. 그럼 앞문단에 등장했던 한 연구팀과는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이란 말을 붙였겠지. 그치? 그러면 앞서 등장한 실험과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줘야 돼. 여기서의 연구팀은 생쥐들 장내에 새 대장균 집단을 투여했대. 앞의 실험에서는 새 집단의 대장균 간의 관계에 주목했잖아. 여기선 여러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벌였다는 차이를 잡아내셨으면 너희는 매우 잘한 거고, 그걸 못 잡아냈으면 지금부터 잡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속성까지 대비하셔야 되니까. 자, 그 결과 한 시점에는 생쥐 개체별로 어느 한 집단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세한 집단이 일정한 순서로 계속 바뀌는 것을 발견했다. 니네 요거 읽으면서 주어에 좀 신경을 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니? 어느 한 집단은 앞문장에 존재했던 새 대장균 집단 중 하나야. 생쥐 집단이 아니었어. 뭔 말인지 이해했어? 제발 내가 부탁을 했어. 이그저 어느 이런 거 나오면 이 새끼가 뭘 지칭하는지 꼭 찝고 가야 돼. 선생님 안 찝어도 아는데요. 알아. 근데 이것도 실수할 수 있잖아. 안 찝어도 된다고 넘어가는 순간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찝어. 그러면 얘는 분명히 뭐였다고? 새 대장균 집단 중 하나였어. 생쥐 집단이 아니라. 알겠니? 조심해. 야, 솔직히 이렇게 연결만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근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다가 문제 틀리면 억울하지 않겠니? 자, 그 다음에 앞문단과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 보이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우세한 집단이 일정한 순서로 계속 바뀌는 것. 이거 또 말 바꿨잖아. 뭐야? 끝없이 물고 물리는 관계. 평가원은 이상한 병에 걸린 새끼들이거든요. 같은 말을 쓰면 뒤지는 병. 같은 말을 쓰면 죽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을 정도로 계속 말을 바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 지문이라 그나마 덜한 거야. 요즘 지문 있잖아. 거의 뭐 친놈들 수준. 선생님 설명이 나 열받아가지고 야! 그래서 다 일일이 설명해야 돼? 아까 그거 이래야 돼. 그러니까 동어치한 설명해주면 그거 하다 보면 1시간이 끝나. 그러니까 못 해줘. 그건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1, 2학년 때 안 하고 넘어가면 3학년 때 동어치하는 해줄 수가 없어. 카메라가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해주니? 그렇잖아. 동어치한 연습회가 끝날걸? 아니잖아. 그러니까 연습이 계속 올라가야 돼. 자, 세 번째 문장. 이는 서로 격리된 여러 공간에서 세 집단이 동시에 우세 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시어인 이는 이 문단에 등장하는 실험의 관찰 결과를 지시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 체크하고 또 서로 격리된 여러 공간 이거는 서로 다른 생지 개체별 장래를 뜻한다는 걸 인지하실 수 있어야겠죠. 이 문단에서 한 연구팀 실험에 대해 언급한 다음에 3문단에서 다른 연구팀을 제시한 이유가 지금 이 세 번째 문장에 나온 거야. 이 문단 연구팀은 새 대장균 집단이 가위바위보 관계를 갖는다는 걸 밝혀줬어. 3문단 연구팀은 유사한 실험을 생쥐들의 장내에 해서 두 실험의 차이인 격리된 공간들의 유무, 요 실험 결과의 해석에서 어떤 차이로 연결되는지 정리할 수 있었어야 하는 거지. 이해했어? 이해했니? 자, 중요해 이거. 자, 계속 간다. 즉, 니네가 3문단에서 했었어야 되는 건 2문단에 등장한 한 연구팀과 3문단에 등장한 다른 연구팀의 차이, 어떤 결과 해석의 차이 가져왔는지 끝까지 대비했었어야 되고, 또 주어에 유의했었어야 되고, 지시어 잘 체크할 것, 이런 것들 신경 쓸 것. 네 번째 문장 갈게요. 위 사례는 생태계에서 절대 강자가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거론된다. 자, 우리 이 글을 쓴 새끼는 목적이 있었었어. 물론 목적은 하나죠. 너네 문제 풀리는 목적인데 그 목적보다도 일단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해시키려는 목적이었겠죠? 예시도 마찬가지야. 예시의 목적도 떠올리셔야 돼요. 뭐냐면 이 3문단에 두 실험이 나왔단 말이야. 이 두 실험이 가위바위보 관계가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야. 이런 목적을 떠올리며 문장을 읽으면 앞에 등장한 실험 결과를 생태계에 적용시켜 확장한 이유도 알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안 가도 돼. 어쨌든 이 문단 두 번째 문장 갈게. 생물 간 경쟁을 설명하는 방식 중 승패가 명확한 양자관계에 비해 삼자가 병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위바위보 관계는 생물 다양성의 설명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자, 삼자 병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가 관형절 신경 써달라 했지. 가위바위보 관계에서 자, 병존 가능성이란 단어가 와닿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근데 너네가 앞서 등장했던 실험이 의미하는 바를 좀 땡겨오면 이해를 해볼 수 있어. 이 문단 실험에서 삼자 간의 공존관계 관찰 가능했죠. 세 개 있을 땐 공존한다 했잖아, 그 새끼들. 그치? 자, 3문단 실험에서는 서로 격리된 여러 공간에서 세 집단이 동시에 우세 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었어. 맞아? 그럼 만일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양자관계라면 이 세 집단이 공존이 안 됐겠지. 승자 집단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근데 세 집단이 물고 물리는 관계, 가위바위보 관계가 있어서 공존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즉, 양자관계보다 우리는 승자 생물 집단만 볼 수 있는 양자관계보다 세 가위바위보 관계에서 세 생물 집단을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잖아.
그지?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첫 문단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의 속성 중에 물고 물리는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지. 여기서도 승패가 명확한 가위바위보의 속성보다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보이니까. 즉 가위바위보 관계가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왜 적합한지 설명하는 글이었던 거지. 그치? 자, 그럼 보이죠? 첫 문단이 왜 중요한지. 첫 문단에 했던 얘기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 나잖아 그냥. 그지? 그리고 대비 속에서 왜 경중 따져야 되는지. 중요한 얘기를 기억하고 갔을 때 너네가 편하니까요. 이거 문제 풀 때 똑같아요. 중요한 새끼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럼 가봅시다. 39번 A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그렸을 때 기역부터 디귿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집단 S, 집단 R, 집단 C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였어. 자, 만약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설정되면 집단 S보다 약자이고 A보다는 강자인 B에는 뭐가 와야 돼? R이죠. 그러면 A에는 C가 오겠죠. 그럼 기역은 집단 S를 억제할 수 있는 콜리신 생산이 들어가겠지. 그치? 집단 S는 집단 R보다 증식 속도가 빠르니까 증식 경쟁이 유리하니까. 그럼 C는 증식 속도가 들어가겠지. 그치? 집단 R은 집단 C가 가진 콜리신의 저항성을 가지면서 집단 C보다 상대적으로 증식 속도가 빨라서 증식 경쟁에서 유리하니까. 그럼 D는 저항성 및 증식 속도가 들어가겠지. 그럼 반대쪽 생각해볼까? 자, 반시계 방향이면 A에는 뭐 들어가? R. B에는 집단 C가 들어가고 기역, 디귿 각각 증식 속도 콜라신 생산, 니은은 똑같이 저항성 증식 속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그지? 이거는 그냥 일치 문제죠. 자, 40번. 윗글의 대장균에 대한 실험 결과를 검토하여 해석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대장균 세 집단을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배양한다면 콜리신을 생산하는 집단이 가장 먼저 우세하게 나타나는 집단이 되겠군. 맞아요? 야, 우리 솔직히 말해서 너네가 이거는 1문단만 기억하고 왔어도 고를 수 있는 문제 아니야? 그치? 아예 틀렸잖아. 알 수 없어. 왜? 동일한 비율로 맥과 섞어서 배양하면 어떤 집단이 우세할지 모르죠. 집단 S, R, C 모두 우세 집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왜? 3문단에 서로 병리된 여러 공간에서 세 집단이 동시에 우세 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박혀도 있고. 그치? 그리고 병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편한 거야. 내가 아까 경중 따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1번이 그냥 나오잖아. 경중만 따지면. 그럼 이거 고3 지문이잖아? 고3 문제잖아? 고3 지문에 이런 스타일 문제가 몇 개씩 나올 것 같아? 지문에 한두 개는 꼭 있어. 경중만 따지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즉, 보기에서 핵심 내용 파악하면 1, 2, 3, 4, 5 중에 핵심 내용이 3, 4, 5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그러면 3, 4, 5만 먼저 보면 되잖아. 이런 풀리는 문제도 있고. 그럼 시간이 되게 세이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풀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더럽게 안 해. 왜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조금 꽉 차게 읽고 문제는 쉽게 푸는 거야. 근데 얘는 지문을 헐렁하게 읽고 문제를 개빡세게 풀잖아. 뭔가 잘못됐죠. 맞아 내 말이. 지문을 헐렁하게 읽고 문제 풀 때 개빡세게 풀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들고 막 쥐나고 이러잖아. 아니야. 지문을 빡세게 읽고 문제는 수월하게 푸는 거야 얘들아. 부탁해. 자, 문화